이번 영상에서는 스플라인 패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곡선 스플라인을 생성하고 지오메트리를 추가하여 새로운 어셋을 만들거나 스플라인을 통해 프리팹 레이아웃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레이스 트랙을 만들고 타임라인과 시네머신을 결합하여 스플라인으로 시네마틱 컷신을 생성하며 런타임 상에서 다이나믹 스플라인 생성을 위한 코딩도 해보겠습니다. 유니티 레지스트리의 패키지 매니저에서 스플라인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스플라인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샘플 씬들도 임포트하세요. 스플라인은 게임 오브젝트, 스플라인, Draw Splines 툴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고 놓으면 매듭이 생성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두 번째 매듭이 생성되고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곡선이 그려집니다. 배지의 곡선을 만들려면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곡선을 조절할 수 있는 탄젠트 핸들이 생성됩니다. 루프를 완성하려면 마우스를 첫 번째 매듭 위로 이동하세요. 그 자리에서 스냅되면 왼쪽 클릭하고 놓습니다. 스플라인 편집을 완료하려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세요. 첫 번째와 마지막 매듭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루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에서 클로즈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스플라인이 닫히며 마지막 매듭을 움직여 더 세밀한 곡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듭을 왼쪽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의 이전 위치와 현재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고 형태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플라인 객체를 선택하면 도구 패널 상단에 새로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객체 선택 모드와 스플라인 편집 모드 사이를 전환하며 객체를 이동하거나 매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듭을 클릭하면 인스펙터를 사용하여 곡선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듭은 자동 곡선을 사용하지만 비곡선 직각인 직선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플라인이 직선으로 표현되네요. 매듭은 베지어 곡선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 탄젠트 핸들이 미러링 됩니다. 이 탄젠트 핸들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곡선의 강도와 각도가 조절됩니다. 핸들을 길게 늘리면 두 매듭 사이에서 발생하는 곡선의 곡률이 변경됩니다. 컨티뉴어스 베지어 곡선은 매듭을 가로질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끄럽게 곡선을 이어갑니다. 브로큰 베지어 곡선은 왼쪽과 오른쪽 핸들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날카로운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샘플 폴더의 프리팹을 사용하여 스플라인 패키지에서 게임 오브젝트 배치에 스플라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퀘어 스플라인을 만들고 크기를 25로 조정하세요.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인스턴시에이트 어레이를 추가한 후 펜스 프리팹을 슬롯으로 드래그합니다. 인스턴스와 방법을 디스턴스에서 리니어 디스턴스로 변경하면 항목들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기를 2로 변경하면 이제 스퀘어 모양에 맞춰집니다. 스퀘어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네요. 리니어 디스턴스를 자동으로 설정하면 유니티는 프리팹 크기에 따라 거리를 맞춰서 프리팹 인스턴스 간의 간격을 없애줍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2로 유지하겠습니다. 스플라인 매듭을 움직여 필요한 형태나 크기를 조정한 후 디자인에 맞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겠네요. 둥근 모양이 필요하면 매듭 곡선을 오토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사각형 울타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면 인스턴스를 베이크하여 이제 각 울타리 프리팹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 조각을 옮겨 입구를 만들 수 있겠네요. 베이킹 후에는 더 이상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조정할 수 없고 컴포넌트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선 스플라인을 그린 후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건물 프리팹을 추가하고 인스턴스 수를 변경하세요. 필요한 만큼 건물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크기를 조정하거나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값 사이에서 임의로 회전하도록 랜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스플라인을 그려서 이번에는 곡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를 만들고 두 개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중간 나무와 작은 나무를 사용할 것입니다. 강역을 두어 배치하세요. 현재는 중간 크기의 나무만 생성되고 있으므로
팩분율을 사용하여 중간 크기의 나무 50%와 작은 나무 50%로 설정하거나 다른 값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매듭을 이동하면 베이크를 하지 않는 한 인스턴트 아이템들이 스플라인을 따라갑니다. 다음은 스플라인 서클을 추가해 주세요. 위치를 0으로 설정하고 스케일을 5로 증가시킵니다.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자갈들을 추가합니다. 스케일을 5로 증가시킵니다. 원형 스플라인은 멋진 모양을 쉽게 만듭니다. 모양을 수정하려면 포지션 옵셋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Y 값으로 자갈들의 높이를 올려서 더 많이 보이게 해보죠. 이렇게 흥미로운 모양의 프리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에서 스플라인 익스트루드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스플라인으로 지오메트리를 만들 수 있고 굵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에지와 유닛당 세그먼트를 변경하면서 적절한 폴리곤 수를 찾아보세요. 스플라인을 따라 폴리곤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파이프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또한 크기를 잘 맞추면 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듭을 추가하여 더 흥미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도로나 레이싱 트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니티의 카트 마이크로 게임을 사용하겠습니다. 링크는 아래 비디오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씬 폴더에 있는 메인 씬입니다. 이 샘플은 모듈식 어셋으로 자신만의 레이싱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스 트랙을 끄고 패키지 매니저에서 스플라인을 설치하고 샘플도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새로운 스플라인을 만들고 도로 메쉬를 생성하는 로프트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Y축을 약간 들어 올려야겠네요. 도로 텍스처의 타일링도 잘 조정해 주세요. 세그먼트 수를 늘리면 곡선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카트를 도로 위에 배치해 보니까 도로가 너무 좁은 것 같네요. 넓이 어레이를 사용하여 도로의 너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폴더에서 시작과 결승전 프리팹을 골라서 도로에 추가합니다. 이제 몇 개의 체크포인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스플라인에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체크포인트 프리팹을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수는 8개로 설정합니다. 이제 플레이 모드에서 게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레이싱 게임의 체크포인트 시스템을 매우 빠르고 쉽게 설정할 수 있었네요. 도로에 폭 변화를 추가하고 싶다면 W2를 사용하여 도로 메쉬에 추가 스플라인 데이터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란 원은 선택 지점을 보여줍니다. 클릭한 다음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너비를 조정하기 위해 스플라인에 여러 포인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플라인 데이터 포인트는 매듭에서 독립적이므로 매듭 사이에 너비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스플라인을 사용하고 타임라인과 시네머신을 조합하여 시네마틱 컷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이 리더 비행기를 쫓고 있네요. 리더는 360도 루프를 돌아서 추격하는 비행기들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바이킹 빌리지와 제2차 세계대전 썬더볼트 S를 사용하고 있으며 링크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를 끄고 기즈모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형 스플라인을 추가하세요. 크기를 55로 설정하고 더 큰 루프를 원한다면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스플라인을 그리드로 이동시키려면 To Handle을 클릭하세요. X, Y, Z축에 맞춰 그리드의 방향을 변경하여 해당 축 방향으로 추가 노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스플라인 편집 모드에서 노트 인덱스를 켜십시오. 이제 시작점이 0번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위치입니다. 0번 매듭을 클릭하고 분할하십시오. 유니티 6를 사용 중이면 매듭을 오른쪽 클릭하여 팝업 메뉴에서 분할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원의 끝에 매듭이 추가될 것입니다. 0번 매듭을 드래그해서 떼어냅니다. 추가 매듭을 그리려면 스플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0번 매듭을 시작점으로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직선을 그린 후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 그리기를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매듭에서 직선을 그려봅니다. 이제 루프가 완료된 스플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이름을 변경하세요. 이것은 리더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비행기를 위한 스플라인을 그려보죠. 리더기의 스플라인을 이동하려면 Z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 Y축에서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키세요.
스플라인 편집을 클릭하고 0번 매듭 이 왼쪽에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스플라인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스플라인을 비행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Ctrl D 또는 Duplicate를 사용하여 스플라인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를 다시 켠 후 스플라인을 루프가 발생할 위치에 배치해 줍시다. 이제 매듭을 조절하여 비행기의 경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마지막 매듭을 베지어로 변환하면 다른 곡선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기를 클릭하고 스플라인 애니메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리더 스플라인을 지정해 줍니다. 듀레이션을 1000 정도로 설정하고 플레이 해봅니다. 방향이 틀려서 정렬을 수정해야겠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비행기가 향하도록 상향축과 전방축을 변경하겠습니다. 전체 스플라인을 따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듀레이션입니다. 이를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루프를 올바르게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에 도달하면 시작으로 돌아가 반복합니다. 한 번만 돌고 마지막 매듭에서 끝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비행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듀레이션을 10으로 설정하세요. 다음으로 기본 카메라를 꺼보겠습니다. 새로운 카메라를 생성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이 켜져 있고 템포럴 안티 엘리어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시네머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네머신은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치해 주세요. 게임 오브젝트 시네머신에서 새로운 버추얼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샷으로 활용할 씬 뷰를 조정한 후 버추얼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뷰에 맞춥니다. 게임 뷰 해상도는 1920에 1080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팔로우와 루겟이 설정되어 있어야 이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이제 리드 비행기의 스플라인 애니메이트 컴포넌트를 프리뷰해 봅니다. 다음으로 타임라인을 사용하여 여러 카메라로 전환할 것입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에 타임라인 홀더를 추가하세요. 시네머신 트랙을 추가하고 메인 카메라를 여기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가상 카메라를 이 트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색 블록은 이 카메라가 활성인 시간을 정의합니다. 타임라인이 초 단위로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1.9초의 두 번째 카메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마을에 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 카메라를 복제하고 뷰에 맞춥니다. 비행기를 Look at, 슬로우 드래그해서 이 카메라가 항상 리더기를 바라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카메라를 시네머신 트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필드에 1.9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샷의 끝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1.9초에 종료되도록 하고 두 번째 샷을 제자리에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카메라 간의 컷 전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 샷이 약 7.26초에 시작되도록 해보죠. 다음으로 마지막 샷 위치를 설정합니다. 버추얼 카메라 둘을 복제하고 그걸 정적인 샷으로 만들기 위해 루켓 대상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뷰를 얼라인하고 마지막 버추얼 카메라를 타임라인에 추가합니다. 장면을 저장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을 프리뷰해 보세요. 시네마티넷과 함께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시네마틱 시퀀스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은 차량과 열차가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도 유용합니다. 여기에서 스플라인이 트랙을 따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열차 장면은 유니티 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애니메이트 컴포넌트가 기차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 플레이하면 트랙을 따라갑니다. 이즈 아웃으로 감속함으로 스플라인의 끝에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시네머신은 가상 카메라를 스플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달리 트랙 컴포넌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제된 기차는 옵셋을 사용하여 원래 위치보다 더 앞에서 시작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할 때 모두 같은 트랙을 따라 서로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네요. 플레이 모드 중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스플라인을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ractical Game Accessibility 프로젝트를 데모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링크는 아래 비디오 설명에 있습니다. 저는 만역각의 장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적인 오버헤드 카메라를 설정하기 위해 카메라 컨트롤 오브젝트를 꺼두겠습니다. 씬 뷰에서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설정하세요. 메인 카메라를 클릭하고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뷰와 얼라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야각을 조정하세요. 포인터라는 새 스크립트를 만들고 스플라인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오브젝트와 플레이어 위치를 저장하고 두 위치 사이에 스플라인을 그립니다. 인스펙터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밴드 수치도 추가합니다. 플레이어와 객체를 위해 스플라인 변수와 두 배 지어 매듭을 추가하세요. 스타트 메서드에서 스플라인을 설정하는 인보크를 생성하는데 이는 게임이 시작된 후 1초 후에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게임에 스폰될 시간을 가지게 되며 클론이라는 서픽스를 갖게 됩니다. setUpSpline 함수에 플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스플라인 컴포넌트의 스플라인 섹션이 스플라인 변수에 추가되고 이제 인덱스 0에 플레이어 매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덱스 1에 오브젝트 매듭을 삽입하면 스플라인이 설정됩니다. 저는 find selected object라는 퍼블릭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다른 스크립트에서 호출될 것입니다. 먼저 플레이어 매듭 위치를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에 설정하고 Y축에서 약간 올립니다. 오브젝트 매듭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위치로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어 매듭의 접선을 새로운 벡터3의 Y축에 있는 밴드 어마운트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매듭의 경우 인접한 접선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곡선의 Z값을 -1로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매듭과 오브젝트 매듭 사이에 연결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setNote를 사용하여 매듭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인덱스 0의 매듭은 업데이트된 플레이어 매듭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덱스 1의 매듭은 업데이트된 오브젝트 매듭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탄젠트 모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영향을 줄 인덱스와 사용할 베지어 탄젠트의 유형을 지정하겠습니다. 인덱스 0에서는 외부 곡선만 영향을 주고 인덱스 1에서는 내부 곡선만 영향을 주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멋진 아크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에 접근하여 화살표를 렌더링하기 시작합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감지하고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 컴포넌트를 꺼서 화살표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select object라고 하는 다른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것은 상호작용 가능한 오브젝트에 붙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이 단일 프레임에서만 실행되도록 보호를 사용합니다. 시작할 때 1초 후에 포인터를 찾기 위해 인보크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게임이 완전히 설정되고 플레이어를 올바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포인터 오브젝트 변수는 씬에서 포인터 오브젝트를 찾고 나서 마우스 오버 메서드에서 포인터 스크립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와 일치하도록 포인터 스크립트의 오브젝트 위치를 설정하고 선택된 오브젝트 찾기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만 실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리뷰 불리언을 false로 설정합니다. 이제 마우스가 오브젝트를 벗어날 때 프리뷰 불리언은 true로 다시 변경되어 우리가 그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씬으로 돌아가서 포인터 오브젝트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세요. 포인터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밴드 수치를 0으로 설정해서 직선을 만든 후 빈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를 추가하세요. 여기에서는 알파 투명도가 적용된 간단한 화살표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언리 쉐이더 및 투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팹은 이 머티리얼이 적용된 간단한 코드입니다. 스케일은 화살표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을 스플라인 인스턴시에이트에 추가하고 올바르게 렌더링 되도록 위쪽 축과 전방 축을 조정하세요. 화살표끼리 가까이 있도록 거리를 조정하세요. 이제 씬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트리거로 설정된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세요. 이는 마우스가 오브젝트 위에 있을 때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select object 스크립트를 추가하면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오브젝트를 설정해 보세요. 플레이 모드에서 캐릭터를 이동하려면 왼쪽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상호작용 가능한 오브젝트 위로 이동하면 스크립트가 스플라인을 생성하고 화살표를 인스턴스화하여 멋진 시각적 효과를 만듭니다. 곡선 스플라인을 원하면 밴드 수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니티의 스플라인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